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단백질과 프로틴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마트에 가면 단백질 또는 프로틴이라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식품에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판매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는 단백질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중에 많은 책들과 건강기능성 식품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단백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4살 딸이 식사 중에 단백질을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어떤 몸으로 나이 들 것인가 입니다. 이 책은 공동 저자가 집필했습니다. 제임스 디 니콜 안토니오와 제이슨 펑입니다. 디 니콜 안토니오는 약학 박사이면서 심혈관 연구학자입니다. 제가 믿고 읽는 제이슨 펑 박사는 당뇨 코드, 비만 코드, 암 코드의 저자인데요. 이번 책도 아껴 읽고 싶은 만큼 재미있는 책을 집필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된다고 요즘 사람들은 단백질에 대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을 목적으로, 성인은 벌크업을 목적으로, 노년기에는 근손실 방지를 위해 전 연령에서 단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커질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피부, 뼈, 근육, 머리카락, 내장기관 등 신체 대부분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먹은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된 뒤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백질을 먹으면요, APPL2로 분해된 뒤 장벽을 통해 흡수되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조직에서 다시 애플이 합성될 수 있고 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대로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콜라겐의 재료를 넣어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흡수된 아미노산은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변경되고, 이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글리코겐이나 지방산으로 변형되어 저장됩니다. 아미노산에는 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을 조합하여 다양한 단백질을 생산하는데요. 20가지 아미노산 중 9가지는 신체 내에서 합성할 수 없고 음식을 통해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히스티딘, 라이신, 페닐알라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인체는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체내 단백질을 분해해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오랜 기간 결핍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아미노산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식단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지 않으면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반면에 필요한 아미노산보다 더 많이 먹으면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바뀌거나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벽돌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모두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식이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쌓였다면 우리는 근육질 몸매가 되어 근감소증은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하듯이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소화되기 어렵고 신장에 무리가 가고 노화가 옵니다. 단백질에는 IGF-1과 mTOR라는 세포 성장과 관련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GF-1과 mTOR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근육 성장, 키 성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동맥경화, 비만, 암 같은 성장 관련 질병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년기에 단백질을 제한하면 IGF-1, mTOR 섭취량이 줄어서요. 성장, 노화를 늦추고 이로써 수명 연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도로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적절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인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말일까요? FDA에서는 하루에 몸무게 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운동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1.2에서 1.8g, 근력 운동을 하는 보디빌더는 1.6에서 1.8g, 노인과 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은 1.2g/kg을 권장합니다. 운동하는 분들 보면 저염식 하시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운동할 때 적절한 염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근육 성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몸으로 나이들 것인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대비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말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령기에 근손실과 근감소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근손실을 예방하려면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보충이 중요한데, 또 너무 과하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근육, 노화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